안녕하세요. 푸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따라하기 1주차 오토캐드 한경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의 겉표지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1주차에 대한 명령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중요 단축키를 여기다 놓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OP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옵션 창에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설정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재설정이 됩니다. 자,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 책은 여기에 그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 1번이 여기 1번 요 따라하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번이 여기 재설정 그리고 3번이 여기 3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색이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라든가 아니면 이제 참고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숫자가 없는 거는 그렇게 보시고 따라하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기 하게 되면 이제 6번 연습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으로 눌러서 이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OP를 치고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엄지손가락이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옵션 창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누르고 여기서 재설정 누르고 얘를 누르게 되면 재설정이 됩니다. 저는 따로 재설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P 누르고 이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프로파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재설정 눌러서 얘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6번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한 오토캐드가 환경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오토캐드를 초기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할 때 이제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져 있다든가 뭐 얘가 엄한 데에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캐드 얘를 이제 쳐가지고 이 화면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토캐드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명령어 창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 창에다가 메뉴라고 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입니다. 엔터키 누르시면 안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사용자 파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CAD 얘를 클릭해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화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메뉴 치고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CAD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꼭 6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을 작업을 할 때 새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템플릿을 이용하면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환경들을 불러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N이고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 이렇게 그 템플릿 선택이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어캐드 ISO 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하고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템플릿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얘가 이제 뜨게 되면 자, 어캐드 IS를 선택을 해서 자, 환경이 얘를 맞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N 눌러서 여기에 다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기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번 해보시고요. 자, 컨트롤 N입니다. 이번에는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O를 누르면 이렇게 열기가 됩니다. 자, 열어서 기존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토캐드 저장된 게 있으면 얘를 선택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O를 눌러서 열기 창이 나타나면요.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여시면 됩니다. 이것도 6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캐드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오토캐드 환경이 있고요. 지금 여기 1번 얘는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져오기,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그 신속 접근 도구 막대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 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도면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작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메뉴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홈, 삽입,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요거죠. 그래서 홈에 대한 이제 아이콘도 나오고 삽입에 대한 아이콘, 그 다음에 주석에 대한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표시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도구 모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콘이죠. 아이콘을 우리가 빠르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아이콘을 쓰지 말고 단축키를 쓰라고 이렇게 좀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교육은 아이콘으로 작업을 안 합니다. 거의 97%가 단축키로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나중에 없애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6번이 뷰튜브입니다. 그래서 이 뷰튜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토캐드를 보게 되면 요거죠. 그래서 지금 요 뷰튜브 얘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3차원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얘를 평면도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여기 좌표계가 나오는데요. X, Y 요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갔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평면도를 눌러서 요게 XY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XY가 잘못됐어. 그러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XY를 제대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 오토캐드에서 이제 3D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오토캐드 3D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토캐드 3D는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교육에서는 오토캐드 2D 위주로, 그리고 건축이나 뭐 전기 쪽은 아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기계하고 이제 금형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기계 분야에 관련된 오토캐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오토캐드를 이제 뭐 건축에서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능은 뭐 동일하다 그러면 영상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지만 이제 기계 분야의 또 교수고, 그리고 이제 기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계 위주로, 그리고 기계에서 많이 쓴 그 단축키 명령어, 예, 오토캐드가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계 설계 산업기사라든가 전산 응용 기계 설계인가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예, 기능사 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기능을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튜브는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7번이 요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커서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커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탐색 막대고요. 초점 이동이나 이제 화면 확대, 축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쓸 일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이제 탐색 막대라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XY 좌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이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명령어 표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표시줄은 여기 10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쓰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명령어 L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라인인데 이렇게 치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대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기능을 접할 때는 얘를 보면서 대화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볼까요? 첫 번째 점 찍으면 다음에 이제 다음 점을 찍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 표시줄입니다. 11번이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도면의 설정 상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 표시 아이콘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여기죠. 그래서 요 기능들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영역이죠. 여기 이 전체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영역이 이제 작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이제 옵션 창입니다. 아까 그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용한 그 설정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옵션은 단축키가 O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P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OP를 치게 되면 자, 이 옵션 창에 창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그 재설정도 여기서 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동 저장 파일입니다. 오토캐드 작업할 때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멈췄거나 아니면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 저장된 파일을 복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열기하고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저장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7분으로 이렇게 마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열기 저장을 눌러서 지금 여기에 자동 저장이 있죠. 그래서 체크가 돼 있고 뭐 10분으로 하겠다. 그러면 10분마다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파일은 여기에 보면은 AC 그 달러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확장자가 이거로 저장이 됩니다. 네, 요거로 저장이 되게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 10분마다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걸 보시고 반복 연습 6번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볼게요. OP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열기 및 저장 누르시고 저장 파일을 7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 아니면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저장 파일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을 보면 파일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OP를 치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뜨죠? 이 상태에서 아까 열기하고 저장 파일을 7분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눌러보고요. 파일에 누르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그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위치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을 찾아서 우리가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OP 누르고 파일 선택하고 자동 저장 파일 그리고 플러스 선택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되니까 꼭 6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눌렀고요. OP 그 상태에서 자동 저장 파일이 있죠. 여기에 저장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OP 치고 자, 여기에 자동 저장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 되는구나.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확인. 자, 6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제가 참고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동 저장 파일 확장자는 자, 모든 파일이죠. .ac 달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여기에 그 자동 저장 파일 위치에서 찾아서 이 확장자를 DWG로 바꾸면 바꾸게 되면은 오토캐드로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다운이 됐을 때 이렇게 좀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이 버전 저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이제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거는요, 하이 버전에서 불러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옵션 창을 이용해서 하이 버전으로 그 저장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할 때 자동으로 하이 버전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옵션 OP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기 및 저장을 눌러서요. 자, 탭을 누르고 여기에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버전을 좀 낮은 거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이죠. 자, OP를 치고 스페이스바입니다. 왼손으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열기 및 저장을 눌러서 나오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금 2013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10까지 나는 하겠다. 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이 2013 이상에서는 다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2023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우리가 저장할 때 자동으로 이 버전으로 되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서도 이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OP 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서 열기 및 저장 누르고 여기서 난 2010까지 낮게 저장시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OP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열기 및 저장 누르고 나는 2013 버전으로 저장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6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요, 객체를 잡을 때 좀, 이 박스가 작게 되면, 선택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박스가 커도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거기에 박스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원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박스 크기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옵션에서 할 수가 있고요. OP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박스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제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설정이 됩니다. 좀 작아졌죠? 여기 박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P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요번에는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렵고요. 다시 OP 한번 쳐볼게요. 자, 요번에는 작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작게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객체 잡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객체 잡을 때는 이제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OP 눌러서 지금 보시면은 한 요 정도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요거보다 요 정도 됐고요. 적용 확인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너무 작거나 크게 쓰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옵션 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명령어를 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박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게 한 7mm 정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7mm를 해볼게요. PICK 피크박스라고 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지금 6으로 되어 있네요. 7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크박스나 아니면 옵션 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명령어를 외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요번에는 이제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는 거는 컨트롤하고 숫자 0입니다.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기본 파일은 여기에 이제 아이콘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도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컨트롤 숫자 0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컨트롤 0을 눌러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화면을 이렇게 좀 작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저는 여기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0이나 아니면 얘를 최소화해 놓게 되면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컨트롤 숫자 0을 눌러 보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명령어 창도 온오프 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하고 숫자 9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여기죠. 그래서 요 명령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얘를 컨트롤 9번 한번 눌러볼까? 컨트롤 9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처음 할 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 메시지가 뜨고 그걸 OK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컨트롤 9번 껐다 켰다. 지금 컨트롤 9를 눌렀다 켰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를 쓸 때나 할 때 좀 유용하고요. 그래서 얘는 끄지는 마시고 그냥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작업한 거를 화면 캡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 때문에 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9번을 눌러놓고 작업한 도면을 화면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켜놓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9번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0하면 전체 화면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은 전체 화면으로 할 거야. 아이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10번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숫자 0번을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되는데요. 이게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있다가 이렇게 아이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화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메뉴에 어캐드, ACAD를 치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 치고 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화 됩니다.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는 이게 좀 불편해. 그러면 저같이 여기 전체 리본 표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작업하시고 필요하면은 내가 여기서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 단축키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콘을 한두 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트롤 숫자 0은 조금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탭을 이렇게 놓고 전체 화면으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토캐드를 작업을 할 때요, 화면을 분할해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 분할, 자, 뷰 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콘에서는 뷰를 누르고 그리고 뷰 푸트 구성을 누르면 되는데 얘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뷰를 눌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콘은 꺼놓은 상태니까 요 뷰를 눌러볼게요. 누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뷰 푸트 구성을 누르면 나 수직으로 두 개로 분할할 거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예,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이제 화면을 바꿔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뷰를 변환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끄실 때는 뷰를 눌러서 요 뷰 푸트 구성을 단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개뿐만이 아니라 세 개, 뭐 네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에서 뷰푸트 구성.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네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됐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이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를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넣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아이콘이 아쉬운 게 있어요. 단축키로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이 창이 뜨고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면층하고 특성 일치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층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 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껐는데 여기서 도면층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레이어를 바꿀 때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자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켜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러서 도면층 특성 일치 메뉴 막대 표시 넣게 되면은 요 막대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이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메뉴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시면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아까 뷰 표트를 좀 추가하고 싶다.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누르고 아이콘이 있죠? 여기다가 커서를 넣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뷰 표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를 끄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제거하면 이렇게 뷰 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하나가 있는데 특성을 여기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라졌죠?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때는 나 뭐 삽입에 아니면 뭐 홈에서 원을 넣겠다. 자, 이렇게 넣으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원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전체 화면으로 볼 때도 바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불편은 하죠. 지금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저는 화면을 좀 작게 해놓은 상태고요.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이것도 제거 추가도 6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도면층이라고 해서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층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을 이제 할 때는요, 여기에 보면은 LA라고 해서 도면층의 이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고요. 레이어 단축키 LA입니다. 외워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LA를 쳐보겠습니다. 자, 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이제 눌렀어요. 그러면 도면층이 기본적으로 0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도면층 아이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죠. 새 도면층 아이콘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요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를 바꿔야죠. 잘 안 바뀌네요. 자,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F2번 누르셔도 되고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한글로 가는 실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넣고 여기도 저는 F2번 누를게요. 바로 선택이 안 돼서 가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상선 그리고 F2 수문선 F2번 눌러서 외형선 얘는 F2 윤곽선이라고 써보고요. 다시 F2번 눌러서
얘는 일반 주소라고 써보겠습니다. F2 눌러서 중심선. 자, 여러분들도 이 설정을 마치고 2강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설정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제가 이름을 바꿨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색상은 가상선은 흰색이네요. 흰색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흰색, 수문선이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수문선은 노란 선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형선, 자, 흰색, 그 다음에 일반 주석은 노란색이네요. 예, 노란색으로 얘를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요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심선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여기 있죠? 자, 눌렀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흰색, 노란색.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실선은 지금 누르니까 창이 떴는데요. 여기에 그 컨티뉴 가상선. 네, 자, 넣게 되면 요 가상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 종류죠. 여기 좀 이렇게 볼게요. 컨티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그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따라하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로드를 한번 불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저는 그 가상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선, 자, 팬텀이고요. 팬텀 2로 하시기 바랍니다. 팬텀 2. 저는 가상선, 이게 0.5로 이제 선 간격이 나눠지는 거고요. 자, 팬텀 2를 사용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히든 2도 있기 때문에 히든 2도 바로 불러볼게요. 로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히든 2, 여기죠. 자, 0.5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됐고요. 또 하나 로드 해보겠습니다. 로드에서 센터 2도 있네요. 자, 그래서 센터를 2 잡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사용할 선들은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지금 가상선은 팬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팬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지금 팬텀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은 이렇게 눌러서 히든 2죠. 히든 2를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눌러서 센터 2로 누르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선 가중치는 인쇄를 할 때 우리가 이 선의 두께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0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0.18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0.18,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은 0.18이네요. 0.18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가상선 0.25, 0.25로 놓고 있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수문선도 0.35네요. 수문선도 0.25로 하겠습니다. 책이 0.3으로 좀 두꺼운 것 같고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이 지금 외형선이 0.35입니다. 0.3. 수문선 0.25입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곽선 눌러서 0.7입니다. 0.7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주소 0.25, 0.25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0.18. 지금 이 레이어 잡은 거는요,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이제 기계제도 전사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죠. 네, 요거를 맞춰서 넣은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다 설정이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얘는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고요. 레이어, 자, LA입니다. 한글로 나오게 되면 영문으로 바꾸시고 LA 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경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제 영상을 플레이해서 뒤에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레이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우리 설계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기능사 딸 때 이제 익숙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한 4번 정도 좀 힘들더라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한번 볼게요. 레이어 생성 후에 이제 아래 아이콘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빠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숨은 선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아까 이제 이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를 눌러서 여기에 그 도면층 체크해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집니다. 자,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죠. 만약에 여기에 홈을 자, 이렇게 레이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필요한 거를 눌러서 갈린 것 같네요. 자, 나오지가 않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넣고 오른쪽 버튼 신속 접근 도구막대 추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나 아니면 여기에 얘를 그 눌러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얘를 넣고 빠르게 이제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리고 기계설계 산업기사 도면층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레이어를 설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거를 선을 이렇게 두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출력할 때 이제 선 두께를 레이어에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화면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단축키를 그리는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REC라고 한번 쳐볼게요. REC라고 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요 선 굵기 얘를 누르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돼 있습니다. 지금 아이콘이 있고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레이어가 지금 그 외형선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형선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바로 나올 텐데 여기서 외형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 굵기가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돼 있고 얘는 여기 이걸 끄면 이렇게 이제 선 굵기가 얇아지고요. 그리고 얘를 키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자, 1번 그 다음에 선 가중치 얘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사용자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가중치를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선 가중치를 체크했을 때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켜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라는 거를 꼭 해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켜져 있으면 그냥 얘를 누르는 신용하시고 얘도 눌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6번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치수를 사용할 때 이제 한경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 스타일 단축키는 D입니다. 뭐라고요? D예요. 그래서 D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D를 눌러 보겠습니다. D 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나오고요.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걸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이 있죠? 지금 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나타나고요. 자, 그 상태에서 1차 단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단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책을 보고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한경을 제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단위 형식은 10진법이고요. 그리고 정밀도는 보통 100분의 1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0.00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소수점 기호가 쉼표가 아니라 이 맞춤표입니다. 맞춤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점이 나온 거죠. 네. 자, 맞춤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올림 요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적 비용은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네. 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야지 이게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 이게 뒤에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도 이 각도 치수도 도분초로 바꿔야 되겠네요. 도분초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까지 공차를 주고 여기도 후행을 넣겠습니다. 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치수로 됐을 때 요 뒤에 거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고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됐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에 보게 되면 선 탭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에 자, 빨간색으로 하라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바뀌죠? 그리고 자, 컨티뉴. 예, 요거 안 바꿔주면 레이어에 따라서 이게 뭐 20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컨티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 가중치도 레이어 영향을 안 받게끔 0.18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간격은 7mm로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티뉴 여기도 컨티뉴 그리고 여기도 치수 보조선도 0.18 가중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선 너머 치수선 너머로 연장 한 1.5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1로 주겠습니다. 자, 길이는 됐고요. 자,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했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및 하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기호 및 하살표 눌러서 자, 닫고 채움, 닫고 채움. 지금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표식은 2.5, 여기도 2.5. 여러분들 틀리면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치수 문자 동일하고요. 45,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가볼게요. 문자를 자, 문자죠. 눌러서 문자는 보통 이제 노란색을 좀 많이 씁니다. 설계자마다 약간 틀린데 지금 저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리고 전사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높이는 너무 크면 작업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한 2.5 정도 해줍니다. 2.5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중심, 왼쪽에서 오른쪽 맞죠? 그리고 치수선에서 이제 간격 띄우기 1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격 띄우기죠. 1mm로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선의 정렬 ISO 표준 저는
ISO 표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꺾입니다. 치수선의 정렬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로 하면 이렇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거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자,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치수 스타일 관리자, 자, 단축키 D였습니다. D를 치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활성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한겨울 설정이 됐으니까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를 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이고요. 단축키는 ST입니다. 자, ST 한번 해볼게요. 자, ST를 눌러서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뜨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취소하겠다 그러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어떠한 라인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 상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ESC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ST 눌러서 자, 창이 떴죠. 문자 스타일. 지금 ST를 눌러서 이 글꼴에서 도움체로 하라 그러니까요. 도움체로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둠체로 해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글꼴이 되게 많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도움체를 해보겠습니다. 도둠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라 그러니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닫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둠체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고요. 지금 도둠체로 한 이유는 오트캐드에서 이제 여기 사용 권장 글꼴을 제가 놓았어요. 그래서 도둠이나 도둠체, 굴림체 이게 이제 윈도우 우리 윈도우죠. 윈도우 한글 글꼴 중에 오트캐드 기호를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권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라든가 도, 표시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글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글꼴은 다 사용이 되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둠, 도둠체, 굴림체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트캐드 글꼴에서 이 순수한 그 오트캐드가 미국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한글 글꼴을 오트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꼴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트캐드 글꼴은 이제 오트캐드에서 사용하는 뭐 파이라든가 도 같은 게 다 이제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윈도우 글꼴에서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게 도둠, 도둠체, 굴림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있다. 오트캐드 글꼴. 자, 그래서 글꼴을 보게 되면 이제 확장자가 SHX입니다. 여기. 그래서 SHX가 이제 글꼴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글꼴은 WH로 시작을 합니다. WH 4개가 우리나라 글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꼴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도둠이나 도둠체 요거 굴림체 중에서 하나를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 스타일 아까 S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T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글꼴 자, 글꼴이 있는데 아까 도둠체로 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요 SHX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트캐드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SHX를 눌렀을 때 큰 글꼴 사용이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글꼴만 나타나요. 예,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 어떻게든 글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글꼴 사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글꼴이 있죠.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 WH로 시작하는 거 총 4개가 있는데요. 요게 우리나라 글꼴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 써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서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4개가 우리나라 글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요거 WH 누르고 자,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닫기 하면 이 글꼴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지금 설정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시고요. 도둠체 많이 쓰니까요. 해보세요. 자, S키 눌러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글꼴에서 도둠체. 자, 요거는 이제 끄시면 윈도우 글꼴이 나오겠죠. 큰 글꼴 사용을 체크 해제하셔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도둠체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기호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적용, 닫기. 네, 이렇게 해서 한 6, 5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한글 글꼴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객체를 잡을 때 자동으로 이제 스냅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토 스냅이고요. 단축키는 OS입니다. 그래서 OS.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라인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외형선으로 좀 바꾸면 외형선으로 그려집니다.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L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찍고 여기 지금 선 굵기 가중치가 돼 있어서 좀 두껍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한 50을 한번 쳐보고요. 자,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가 않아서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얘가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자, 이쪽으로도 5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50. 제가 서투르네요. 라인 쳐서 F8번 눌러서 50. 이렇게 이제 원을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중간을 잡을 거예요. 선을. 자, 누르게 되면 여기에 지금 갖다 대면은 이 중간점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갖다 대면 사각형이 뜨죠. 초록색으로 이게 끝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원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원에 대한 라인, 이 4분점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4분점, 여기 4분점 이렇게. 이게 이제 중심도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오토 스냅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토 스냅은 OS입니다. O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지금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 지금 보면은 끝점, 중간점, 중심점, 그리고 4분점이 있고 교차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직겨라든가 접점도 여기 지금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한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체크해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못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근처점을 찍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뭐 중심 그 끝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근처점이 찍히고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점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그
그리고 직격, 그리고 접점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았죠? 자, 그래서 라인 그냥 L을 한번 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됩니다. 다시 한번 OS 눌러서요. 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중심을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히고 여기도 4분점도 한번 눌러볼게요. 4분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라인 L인데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하면은 4분점이 안 나타나죠. 그쵸? 예, 중심점도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OS를 눌러서 이렇게 중심과 4분점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OS 그림과 같이 체크해서 꼭 6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너무 많은 스냅 체크 시에는 선택의 부정확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선택하고, 위에 거죠. 요것만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보드 F3번 펑션 키죠. 그리고 11번 요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 객체 스냅 켜기 펑션 키 F3번이고요. 그리고 객체 스냅 추적 켜기 F11번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OS 치고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니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얘를 해제하게 되면 F3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시고요. 끄게 되면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라인을 쳐도 이제 오스냅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잠시 끄고 사용할 때 F3번을 누르면 되고, 그냥 F3번 눌러볼게요. 지금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동 저장인데요. 자동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보면 신속 접근 도구막대 저장도 있고요. 예, 자, 큐세이브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S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뜬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여기에 1번이라고 나오죠. 자, 파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S 누르면 그냥 저장이 된 거예요. 예, 메시지 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S 키를 이용을 해서 이 도면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S로 눌러서 6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S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저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한 걸 가지고 이제 템플릿에다가 작업을 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뭐 이렇게 좀 그리신 분들은 템플릿으로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요. 그냥 한번 2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2 치고, 자, 여기 지금 2가 나와있죠? 이레지입니다. 지우기고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마우스 힐을 이렇게 이제 줄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힐을 돌리면 그 상태에서 최대로 해놓고 여기를 좀 찍으시고 이렇게 이제 박스가 뜨죠? 전체로 잡고, 자, 잡혔죠?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힐을 여기 빈 공간에다가 대고 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꽉 채워져요. 예, 이렇게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건데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자, AS죠? AS. 자, 다른 이름으로의 저장입니다. AS를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뭐 파일을 나는 요거를 뭐 2번으로 저장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2번이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환경 설정을 템플릿에다가 이제 놓고, 우리가 도면을 새로 만들 때 그 환경 설정을 불러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환경 설정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AS죠. SA를 누르시고 새로운 템플릿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도면 작성 시에 저장된 템플릿을 활용하면 작업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했던 레이어라든가 아니면 그 문자, 환경, 그리고 치수기, 환경을 다 했잖아요. 그거를 매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그 템플릿을 불러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SA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SA 스페이스바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 유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이게 낮은 버전으로도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옵션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낮은 하이 버전에서도 높은 버전을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니까 옵션에서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수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 버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DWT 확장자죠.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확장자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도면 환경이 있는데, 자, 얘를 지워볼게요. 저는 자, 파일 이름을 도면 환경이라고 쓰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번 누를게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템플릿 옵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측정 단위가 있는데 미터법이죠. 그래서 미터법은 이제 그 미국하고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식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인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법을 쓰니까 미터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 할 때 이 도면 환경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이 환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레이어를 한번 쳐볼게요. LA 치면 이렇게 돼 있고요. 환경이 설정이 돼 있고, 아까 D였죠? D를 치면 dim 스타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ST, 자, 문자 설정이었죠? 그래서 여기 도둠체로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도면 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터법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낮은 버전으로 할 때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낮은 버전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 그 열기 및 저장에서 다른 이름에서 저장하게 되면은 항상 낮은 버전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OP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열기 및 저장이죠.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해놓는 게 더 편리하겠죠.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2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 안 되셨다면 다시 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템플릿까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